노란봉투법 아까 전에 예. 포스코 ENC 말씀을 하셨는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42%입니다. 그래도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나온 거예요.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70%,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1%. 약간 극명하게 완전히 그렇죠. 나뉘었습니다. 예, 예. 정말 극명하죠. 예. 진영 간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노란봉투법 찬반 의견도 42 찬성, 반대 38%, 4%포인트 차이고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있어요. 예.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조사를 다시 하면 반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정확한 학술적 설명은 아닙니다만 그놈의 오차범위 도대체 뭐야 짜증나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 올렸는데 이 문제는 국민의 힘이 아니죠. 전체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쏠렸다고 절대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 나가야 하는 의제이겠구나. 그렇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찬성 쪽이 조금은 더 우세하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노란봉투법은 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시대정신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읽어나가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예.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힘에서 아마 노란봉투법하고 2차 상법 개정안 지금 이제 네. 올라갈 예정이죠. 8월 21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는데 국힘이 아마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응할 생각이 없다. 네.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것은 지지자들을 향한 명확한 정책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자 예. 이 정부의 노동정책 그다음에 노사 관계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주주이익 강화와 대주주들을 제한하고 시민 노동자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법률적으로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게 아주 정치적 수사인데 좀 웃깁니다. 만약에 수정안을 내면 어떻게 하겠다. 그게 이제 자기들의 입장 변화를 뭘 하게 그냥 차라리 전공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차라리 편할 텐데 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만약에 if라는 걸 써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용의가 있다. 그걸 김병기 원내총무가 그냥 단칼에 no. 네. 이건 이 부분은 협상 여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이슈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지지층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것임과 함께 정책 혼선의 여지를 미리 없애버리는 것이고 지금 뭐 저쪽이 국회나 입법 이런 거에 얼마나 수업에 뜻이 있는 학생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국힘이 이제 네. 정기국회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예. 9월 달부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흥정거리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중요한 법률에 관해서 우리는 요 법 중에 이 점 세 개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 차라리 그걸 내든가 그래서 토론을 하든가 그래야지 수정안을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당론은 없고 비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라고 얘기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산업재해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규제를 통해서라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직결되는 사안인 것이고 우리 삶의 질,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척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러 가서 우리 그 김용균 노동자 사태 때 우리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퇴근해서 집에 올 수 있기를 바란다. 아, 이거 얼마나 처절한 말입니까? 매일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재화를 획득하고 행복의 총량을 넓혀나가는 것인데 비정규직,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열악한 지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정규직이 아닌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은 둘이 해야 될 거 이득 늘리려고 혼자 시키다가 죽어갔는데 몇 시간 동안 방치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작폐가 되어 왔잖아요. 그걸 없애는 게 최소한의 삶의 지위를 확인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 포스코 ENC라는 데는 아주 거대 기업의 건설사예요. 그렇죠. 조그만 뭐 도급 순위 200 몇 위, 5천 몇 위 이렇게 이런 데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몇십 대 열 몇 개 안에 드는 거대 건설사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오죽해야 그 내부 문건에 드러난 거 보니까 이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부에서 논의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포스코 ENC, 포스코가 어떤 그룹입니까? 그 계열사라면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회사인데 거기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노동자가 5명인가 6명이 죽어갔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오죽하면 대통령이 회의하다가 거기를 콕 집어서 말을 했어요. 고쳐야죠. 이거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예. 처참한 지경이라는 것. 그래서 처벌을 세게 하고 이익을 조금 줄더라도 사람 중요하다는 거. 그거 계엄 일선에서 사람들이 목 놓아 외치고 눈 오는 거 다 맞아가며 그 칼바람에 떨고 했던 게 뭡니까? 사람답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원칙 지키자는 것이고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이 많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본인이 최근에 또 뭐 소년공 노동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네. 포스코 ENC 관련해서는 면허 취소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 요거는 아마 이제 산업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산자부가 아니라 국토부 쪽인 걸로,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엊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저는 알고 예. 있는데 예. 어떻게 됐나요? 곧 정확한 그 업무 관장하고 지휘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 ENC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전 관련 예산을 더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이제 말이 되는가? 그리고 이런 확실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대못을 쾅쾅 박아 놔야 시스템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뽐보기로 잘못 걸렸으니까 너희들 한번 혼나봐 이 차원이 아니라 포스코 ENC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다면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쳐야지요. 소도 잃고 외양간도 그동안 안 고쳐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MBS 여론조사는 4일에서 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민심 여기까지 하고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타 정치 곧바로 방송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